동호항의 하루 첫 시작을 알리는 곳은 새벽 업한장. 새벽이면 갓 잡은 싱싱한 생선들이 수협으로 몰려든다. 동호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들이 있는 수상 1번지이자 근해 통발 어선들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복리모 9035와 8035 역시 동호항에 집결했다. 73톤급 봉장어접이 통발 어선인 복리모는 오늘 출항 예정이다. 출항 전 가장 바쁜 사람은 기관장. 한 번 나가면 한 달 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꼼꼼한 기계 점검이 필수다. 가해 왔을 때 미리 점검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바다에서는 작업 도중에는 이런 일 하기가 힘들어요. 곧이어 부식이 도착했다. 한 달간 두 배에 탈 선원 16명이 먹어야 할 음식이기에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음식은 한꺼번에 주문 후 출항 전 9035와 8035에 각각 분배된다. 쌀, 예. 쌀과 김치 역시 각각 선박에 분배된다. 바다에서 선원들에게 생명수가 될 물은 보름 동안 약 1200리터가 소모된다. 무엇보다 뱃사람에게 빠지면 안 되는 음식 재료가 있다는데 음식 8035, 9035. 저기로 배사는 같은 경우는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요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고기하고 야채하고 많이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식을 갖다 풍족하게 씻고 그래야 우리 선원들이 일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부식을 모두 배에 싣고 나면 선원들이 개인 짐을 챙겨 승선을 시작한다. 그런데 출항을 앞둔 선장의 얼굴에 왠지 수심이 가득하다. 현재는 다른 사람 다 나왔는데 1명이 안 났어요. 9035에 1명이 아직 안 났어요. 네, 출항할 때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기다렸다가 연락이 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알 수 없이 이제 또 한 사람 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하루 쉬다가 또 내일 또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최근 선원 수를 감축한 터라 선원 한 명이라도 소중한 때다. 선원 한 명이 수십 개의 닻을 배에 싣고 있다. 정말 나갈 때 물이 새면은 의상이 짊어지기 때문에 나도 하나씩 채워줍니다. 드라이슈트를 입은 선원이 급히 물칸으로 향한다. 출항 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작업은 바로 물봉 작업이다. 물칸에 박혀있는 나무 조각처럼 생긴 봉을 제거해 바닷물이 유입되도록 하는 작업인데 전문 선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물봉 작업은 공장어를 활화 상태로 물칸에 보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출항 시 배가 중심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고기 살날 칸 준비하는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은 저기에다가 고기 엮는 그 과정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저 물 튀어야 배가 중심도 잡고 배가 항해하는데 그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엔 허리에 무거운 줄을 달고 잠수할 준비를 하는 선원. 바닷물 유입이 원활한지 마지막 체크를 한다. 예. 요 잡은 고기 요 안에 이어가지고 물이 순환이 돼가지고 고기가 살아가지고 통영까지 와줘요. 야. 제장해 놓은 거.
마지막으로 선원들이 미끼로 사용될 오징어와 멸치를 냉동고에 넣으면 모든 출항 준비는 완료된다. 오전 9시 드디어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는 복림호. 봐라. 복림호의 이번 목적지는 제주도 인근 해역이다. 저 바다장하고 바다 곰장어 많이 나는 철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일척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놀고 있지는 못하니까 출항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803-9035는 붕장어를 잡기 위해 목적지까지 18시간이 넘는 바다 항해를 해야 한다. 출항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다. 파도가 생각보다 높게 일기 시작했다. 붕장어잡이 통발어서는 보통 두 척의 배가 한 조를 이뤄 함께 조업을 하는데 장기간 바다 조업을 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대비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잠시 뒤 9035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9035에 어디 아침에 한 사람 내비고 온 사람 안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출항하다가 9035는 저 완도항에 들어가가지고 택시 타고 올라오고 완도항에 들어가서 싣고 나오려고 9035에. 한 달 만에 날짜가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찍 하면은 뭐 배 나오기 싫은 마음이 다 누구나 다 들거든요. 제일 힘든 게 육지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 가족들하고 떨어진다는 그거 하고 또 바다에도 가면은 외롭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바다에 나오기 싫어하는 게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9035가 늦게 도착한 선원을 싣기 위해 회항하는 동안 8035는 목적지를 향해 전진한다. 출항 하루가 넘어 도착한 조업구역. 파도가 더 높게 일기 전에 선원들은 조업 준비를 서두른다. 먼저 미끼로 준비해온 냉동 오징어를 망치로 깨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냉동 멸치 또한 통발에 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기 위해 망치로 잘게 부순다. 선원들이 미끼를 준비하는 동안 선장은 투망할 위치를 파악하는데 투망 장소는 붕장어의 특성상 어군 탐지기가 아닌 선장의 오랜 경험에 따라 정해진다. 이 장어라는 고기는 뻘속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탕기를 가져와도 그 탕기에 장어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 또 상대 우리 업계에 또 연락해가지고 같은 선단에 연락해가지고 고기 드는 작업하는 배 기준에 해서 그래도 가서 옆으로 가서 작업도 하기도 하고 또 선장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서 조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투망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면은 보자. 먼저 나아갑시다. 그리고 붕장어의 투망 작업은 반드시 오후에 이루어진다. 바다밑이 좀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장어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래서 꼭 오후에 투망을 하지. 밤에 투망했다가 이제 새벽녘에 양망하고 투망 작업은 8명 선원의 철저한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막내 선원이 통발을 차례로 기계에 올려놓으면 다음 선원이 통발을 하나하나 재빨리 줄에 엮는다.
곧바로 미끼 담당자는 통발에 알맞은 양의 미끼를 넣어주는데 이때 선원간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 손발. 여기다가 저 오징어나 저 멸치를 이어가지고 통을 해놔 놓으면 장어가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꽁지를 이어가지고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조구.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은 나오지를 못하죠. 막혀가지고. 바다로 투망되는 통발의 개수만 7,000개. 길이로는 70km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오후 5시에 시작된 투낭 작업은 보통 6시간 이상 계속되어지는데 선원들에겐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14,000개 이리 될 거면은 8시간 반 정도 쉬지 않고요.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시작하면 쉬는 게 없어요. 낮춰만 해야 이제 밥 먹고 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계속 장시간에 오래 서 있으니까 허리하고 다리하고 다 아파요. 장시간 쉼 없이 이루어지는 투낭 작업은 최근 14,000개에 된 통발 개수를 7,000개로 줄였다곤 하지만 선원들에겐 여전히 고역이다. 밤바다를 주시하던 선장의 표정이 어둡다. 무언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복리모를 향해 다가오는 선박. 한국이 잘안 맞았노.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일정하게 딱 와야 되는데 상선이 참 희한하게 배들이 오고 있네. 인근에 조업 중이던 상선이 복리모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흐린 날씨 탓에 방향을 잃은 것일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너로 다급하게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보는 선장. 다행히 눈치챈 상대 선박이 급소멸을 했다. 저장대 그대로 간다. 서로 간다. 서로 항해를 한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발견은 못 발견하면 어장 다치지. 발견 못하면 사고 나지. 사고 나고 어장도 절단되고.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항상 어장 투망하고 양망하고 할 때는 긴장이라고는 안 할 수가 없지. 바다는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지만 선원들은 환한 불빛 속에서 마지막 투망 작업을 마친다. 일단 밥 먹고 자야지.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그제서야 선원들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 일 마치고 밥 먹고 누워 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 바다 일을 하다 보면 제때 식사하는 것조차 힘든데 하루 두 끼를 챙겨 먹기도 벅차다. 저녁이고 아침이고 때가 없어요. 일 끝나면 먹는 거야? 제 손에 밥을 안 먹으니까 저녁병이만 저기. 식사를 끝마치자 선원들은 잠을 청한다. 비록 비좁은 공간에 4-5시간의 짧은 수면 시간이지만 고단한 일과 뒤 찾아오는 이 시간만큼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불빛을 보고 날아든 갈매기와 파도만이 고요한 바다의 정적을 깨우는 새벽 시간. 선원들은 또다시 조업 준비를 한다. 미처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못했을 시간이지만 선원들은 작업에 나선다. 지체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통발을 걷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시작한다. 밤사이 파도가 거칠어지고 비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양망 작업 역시 선원들의 분업으로 이루어지기에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자동화 장치가 달린 기계로 통발을 끌어올리지만 통발에서 봉장어를 분리하는 것은 일일이 선원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매장이야 지금 한참 새벽 시간에 장이 오지요. 우리도 뭐 할 수 없죠. 뭐 새벽 시간에 이 작업을 해야 뭐 시간이 많아지니까 항상 이 시간 되면 일 나가지고 일나갑니다. 졸음도 이겨내며 새벽 작업을 해야 하는 봉장어 작업. 봉장어는 수심 100m 모래바닥에서 서식하기에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이다. 오로지 선원들의 땀방울 어린 노고 끝에 우리 식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야, 이 작업이다 작업. 이거 우리나라에서 양식도 안 되고 자연산.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가 말할 때 진짜 뭐 말할 게 없죠 이거. 진짜 이거. 건강에 좋나요? 예. 건강에 좋아요 먹으면? 예, 이거는 뭐 양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청정해역에서만 나는 그 자연산입니다. 선원들에게 우리나라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봉장어는 자부심이나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좋은 육질로 일본 수출이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 이런 자부심이 몰려오는 졸음과 추위 또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춥지 지금 새벽에는 좀 춥네. 춥죠? 새벽부터 시작된 양망 작업은 오전 11시가 넘도록 계속되었다. 하지만 고된 작업 끝에 걷어올린 통발에선 장어의 모습은 간간히 보일 뿐이다. 선원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할 땐 작업하는 손이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뭐요? 꼼장어. 예. 뭐요? 걷어올린 통발은 장어를 빼낸 후 운반 기계에 던져 넣는다. 기계에 의해 통발은 선미로 운반되는데 막내인 중국인 선원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 정리한다.
드디어 10시간 만에 7,000개의 통발이 모두 걷어올려졌다. 과연 복림호는 얼만큼의 수확을 거뒀을까? 출항 4일 만에 물칸 한 동인 400kg의 붕장어를 얻었다. 꼼장어. 먹장어는 붕장어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많이 잡히지는 않는다. 양망 작업 직후 갑한장은 쉬지 않고 그물을 손질한다.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30시간 빼고 나면 걸린다. 저 작업한다고 봐야 돼. 선원들은 다음 조업 준비를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기관장 역시 맘 편히 휴식하지 못한다. 운항하는 동안 가장 사고가 많은 기관실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놓고 누다모 기관실에 이 건조하니까 이 물로 이 접시가지고 가면 코가 안 시렵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 날이 이제 추우니까 여기서 자지. 여름에는 기관실에 이 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그리고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여기서 한 10년 동안 일이 저기서 자고 기관실에서 또 일로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가 자꾸 얻어맞아요. 갈수록 지금은 기가 많이 얻어버렸어요. 늘 기관실에서 잠을 청한다는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히 잠을 청한다. 배 위에선 이런 소음도 이겨내야 하는 대상 중 하나다. 잠깐의 휴식을 위해 선원들 역시 숙소로 내려왔다. 감기 어떠세요? 안 나서. 네? 감기가 아니라 말이야. 죽는 길이. 거센 바닷바람과 장시간 조업에 독감에 걸리고만 정종호 선원. 하지만 마음 편히 쉴 수도 아플 수도 없는 것이 뱃사람이다. 하루 좀 쉬어서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이 딱 맞는데 뭐. 아파도 하셔야 돼요? 한쪽 벽면에 누군가 새겨놓은 글귀가 눈에 띈다. 피곤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네. 선원들이 쉬는 동안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것이다. 이상 사항이 서 내지 북서풍이 폭우 높이 4m 현재 이상이. 풍랑주의보 내린 거예요? 예, 풍랑주의보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풍랑주의보 내리면 아무래도 파도 많이 치고 배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힘들죠. 그때는 작업을 상황에 따라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바다에서 자칫 이런 날씨에 조업을 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이번 수능 말씀 가운데 내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 되겠습니다. 바다 높이 4m 나오면은 작업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심상치 않은 날씨에 선장은 903 복림과 긴급하게 교신을 한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여기 가서 좀 피항했다가 내일 오후에 출항해서 어장 투망하려고. 결국 높은 파도에 복림호는 인근 추자항으로 피항을 결정했다. 과연 복림호는
안전하게 한 달간의 조업을 마칠 수 있을까? 초랑 4일째, 복리무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자도항으로 피항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항하는 데만도 약 2시간여를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야간 운항 중에 거친 풍랑은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피항하는 동안에는 모든 조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선원들은 잠시 휴식을 갖는다. 특히 제때 식사 시간을 챙기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잠시의 조업 중단은 간식 시간이기도 하다. 안 하고 컴퓨터 안 하고 탔다. 선원들은 휴식보다 하루속히 풍랑주의보가 거치길 원한다. 떨어지면 계속 조업 못 하는 거예요? 예,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계속 작업을 못 해. 위험해요? 안전이 제일이라요. 안전이 제일이고 바람이 불면은 선원들 뭐 어디 다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안전 조업을 위해서 작업을 안 해버리. 파도 많이 칠 때 작업하고 무섭지 않으세요? 못할 필요. 조업을 해야 돼. 부경호라는 그 배관장은 그 배에 한 오래 다니고 참 사람 참 착진한 사람이었는데 일하다가 큰 파도가 배를 덮쳐가지고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그런 사고도 있어요. 작업하다 보면은. 혼자 괜찮은 마누라 만나고 살아가려고. 한 달 이상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에게 바다는 때론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기도 하다. 좀 아깝지 뭐. 피항 항로로 이동하는 동안 선장은 더욱더 예민해져 있다. 잠시도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야간 항해가 제일 힘들지. 시야가 많이 가리니까. 앞에 뭐 배가 나타난다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나보다는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야간 항해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죠. 야간에 바람 불고 할 때가.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선이 나타났다. 선장은 재빨리 불빛으로 상대 선박의 복림호의 위치를 알린다. 선배들하고 충돌 위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선장들이 잠을 안 자고 항해를 하니까 저는 잘 찾아내요. 저는 배들. 고비를 넘긴 803 복림호는 2시간 만에 피항지인 추자항에 도착했다. 추자항엔 이미 많은 배들이 피항으로 온 상태였다. 9035 역시 무사히 항에 도착했다. 바다는 잠잠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세차다. 갑판장이 정박하게 알맞은 곳에 탓을 내렸다. 항해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정박하는 거예요. 피항을 하게 되면 체류 비용 증가로 손해를 보는데도 선장은 조급하기보다 오히려 여유롭다. 항상 그 바다 오면은 좀 마음이 여유를 갖고 해야 되지. 그래 안 하면은 사고가 발생하니까 기상 안 좋을 때는 좀 쉬다가
또 기상이 또 좀 회복되면 또 조업을 하고 항상 그래요. 바다에선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와 하늘이 더없이 청명해졌다. 하지만 밤사이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급히 수리에 나선 기관장. 주기관 예전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터져버렸어요. 오래되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또 가게 나지. 거기 쉐봉역에는 날이 좀 상당히 보랐더라고. 그러더만 또 날이 좀 안 추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업 중인 배들과 교신하는 선장. 지금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배는 지금 기상 상태가 좀 안 좋아져 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한번 투망해 볼 거라 하니까 우리도 한번 나가봐야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은 출항을 준비한다. 닻을 올리고 9035와 함께 출항에 나선 8035. 이번엔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한껏 기대에 부푼 복리모가 바다를 가르며 전진한다. 전날 조업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 나서보는 복리모. 서쪽으로 한 20마일 이동. 목적지를 향해 2시간여를 또다시 운항해야 한다. 갑판에선 선원들이 미끼를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장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바로 오징어.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사이인 오징어는 값비싼 고급 미끼다. 장어가 이 오징어를 좋아하니까 장어를 잡기 위해서 이값으로 오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들어가면은 좀 홍말 안에서 좀 이값 냄새가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처음 토막할 때 토막하는 쪽에 시간이 좀 오래 경과되겠다 싶은 그 자리에만 토막할 때만 이제 한 3,000개 거리 이어주고 그 나머지에는 이제 그 멸치로 사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장어 잡이는 미끼로 사용되는 비용만 수백만 원이 넘기에 하루 어획량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달간 장기 조업하는 이유 역시 어획량 감소와 3천만 원이 넘는 값비싼 경비 충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오후에 시작된 토낭 작업은 앞으로도 6시간 이상 이어질 것이다. 출항 6일째. 밤사이 투망했던 통발을 걷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켠에선 선원 한 명이 칼을 간다. 그 이유는 양망 작업 시 달려 올라오는 폐그물을 끊기 위해서다. 엄청난 크기의 폐그물이다.
때론 이런 폐그물들이 투망한 어장을 끊어놓기도 한다. 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건물 유자망들이 저 건물을 버려가지고 여기다 다 붙어오고. 그물이요? 통발을 걷어올리기가 무섭게 또다시 폐그물들이 걸려 올라왔다.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는 폐그물들. 함부로 버린 폐그물들은 어장뿐 아니라 우리의 천정 수역을 훼손시키고 있는 주범들이다. 그런데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 듯하다. 지금 이 밑에 장애물이 걸려가지고 여장이 지금 안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폐그물이 어장을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벌써 몇 시간째 복리모는 폐그물만 건져내고 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어장이 끊기고 만 것. 어장이 장애물이 걸려가지고 터져버리네. 끊긴 어장은 다시 찾아야만 한다. 여기 땡겨오다가 노란 마크가 터져버린 요 지점인데 그 서쪽으로 나가지고 우리 어장 있는 쪽에서 여기 끄고 내려오니까 걸리지. 하지만 플로트의 위치만으로 잃어버린 어장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장이 이제 지시를 하면은 그 위성 구렁타에 그 어장 놓은 코스를 보고 걸려고 이제 지시를 하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예상되는 지점에 재빨리 닻을 내리는데 로프와 닻을 이용해 어장을 찾는다. 어장이 끊어졌다니까. 끌어올리라고. 바닷속에서 끊긴 어장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에 이때에도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 잘한다. 가마라 가마. 과연 끊어진 어장을 찾을 수 있을까? 닻을 올리자 잃어버린 어장이 함께 걸려 올라왔다. 선장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그게 기술이지. 그게 기술. 어장 찾는 그게 기술이지. 끊어진 어장은 바다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 끌어올려야만 한다. 예, 끌어올리십니다. 이렇게 하루에 건져올린 폐그물들의 양은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다. 이거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출항 일주일째. 그동안 조업 결과가 좋지 못했던 복리모가 오랜만에 많은 양의 붕장어 수확에 나섰다. 통발마다 3년 이상 된 붕장어들이 축하라도 하듯 힘찬 꼬리짓을 한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렵게 잡은 장어들을 바다로 던지고 있다. 35cm 밑에는 딱 살라준다고요. 살려줘요? 왜 살려줘요? 그거는 이제 잘라
진짜 키워가지고 어두운 게 좋아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건 역시 바다 선원의 지혜다. 기나긴 양방 작업이 끝이 났다. 선원들은 다음 투방 작업을 위해 작업복과 배를 깨끗이 청소해둔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일까? 이번 조업에선 만족할 만한 양의 붕장어들이 잡혔다. 물칸 가득 붕장어들이 채워졌다. 몇 마리 된 것 같아? 붕장어들이 은빛 몸매를 뽐내며 그물 한가득 춤을 추고 있다. 다음 조업을 위해 잡힌 붕장어들은 다른 물칸으로 이동된다. 국내산 붕장어는 고단백질의 육질이 맛있어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좋다. 많이 들 때는 이 두 칸, 한 손에 고기 두 칸 다 차요. 붕장어는 다른 어종과 달리 냉동이 아닌 활화 상태로 보관해 항구로 가져가야만 한다. 그래서 물칸의 수온은 10도를 항상 유지해야만 한다. 죽으면은 가격이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는 뭐 하루로 해가지고 살리가지고 육지를 운반을 해야 이 돈이 되니까 고기를 다 살리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물칸에 이동된 붕장어는 2차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 심해에 사는 붕장어가 때로는 수압차를 이기지 못하거나 먹이를 많이 먹어 물칸에서 자연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은 붕장어들은 배에서 따로 쓰여진다. 반찬. 반찬을 먹어요? 반찬. 그리고 죽은 붕장어들을 반드시 제때 골라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거치는 나무면은 산놈도 잘 안 살고 죽은 건 썩어버리거든요. 죽은 장어들은 내장을 제거한 후 깨끗이 다듬는다. 깨끗이 씻어낸 붕장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말려두는데 이렇게 손질한 붕장어는 선원들에겐 저녁 반찬으로 매일 식탁에 오른다. 이날 저녁 역시 붕장어 튀김 요리가 선보여졌다.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지는 소리가 먹음직스럽기만 하다. 이거 양념 도덕보다 더 맛있다 보잖아. 치킨보다. 이거 멋있어. 장어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대가리랑 머리. 어느새 해가 또 저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바다는 고단함 속에 강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일한 만큼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를 선원들은 매일 바다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출항 9일째. 여전히 선원들은 폐구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정호 선원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 지난 조업 중에 독감에 걸렸지만 제대로 쉬지 못했던 탓일까. 그는 몹시 지쳐 보였다. 감기 괜찮아요? 결국 탈진하고 말았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그는 또다시 작업에 나섰다. 오늘도 역시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녁 식사 시간이 주어졌다. 선원들이 모두 숙소에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식사를 담당했던 선원이 식판을 들고 선장실로 향한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잠시도 조타실을 비울 수 없는 선장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였다. 그냥 항상 조타실에 뭐 혼자 많이 있으니까 이거 바깥에 다른 배들이 또 우리 배를 접근하는가 하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아니 항상 뭐 조타실을 비우는 일은 없지 선장은. 30년이 가깝게 반복된 생활이지만 그에게 고독한 바다 생활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장바다 노는 자체가 장 쓸쓸하고 애롭고 뭐 그렇지. 혼자 뭐 밥상이 뭐 밥이 뭐 맛이 있겠어? 추어탕이네. 거친 파도와 비바람, 그리고 고된 노동을 이겨내고 있는 선원들. 하지만 이들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는 바다와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다. 힘든 점은 바람 좀 불고 그럴 때 좀 힘이 들고 바다에서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 그때 좀 힘들고 잠도 많이 못 자고 하루에 이제 많이 자면은 5시간 그렇지 않으면 4시간. 출항할 때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육지에 들어가가지고 가족들하고 뭐 한 며칠 있다가 한 2, 3일 있다가 바다에 나오려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가족들하고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애한테 미안고 뭐 애기 엄마한테도 좀 미안고 그렇지 뭐 힘이 들어도 가정을 생각하고 항상 할 수 있는 데가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맞아 그래요? 몸무게 108kg. 진짜 이게 와 108kg. 108kg. 야 이게. 와 몸무게가. 야. 와 언제야? 와 그림 많이 나간단 말가. 고향에서 권투 선수로 활동했다는 중국인 선원. 한국인 선배 선원들의 호응에 몸매 자랑까지 해보는데 이거는 먹고만. 이거 아 치즈. 이제는 한국인 선원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됐다. 전부 이게 중국 약이네. 중국에서 가져온 약품까지 챙겨주는데 오랜 바다 생활에서 선원들에게 가족은 동료들이다. 자장가 빌래? 아프지 아플 데가 없네. 아 형이 만나서 왔거든. 붕장어잡이 어선은 한 달간 조업을 하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물품이 생긴다. 함께 조업 중인 9035가 다가와 물품을 건네준다. 밧줄로 건네준 것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전기장판과 9035에서 잡아올린 홍게다. 선물 받은 홍게는 오늘 특별한 요리가 될 것이다. 오랜만에 선원들이 빨래를 한다. 바다에선 무엇보다 물이 귀하기에 열흘 만에 처음 해보는 빨래다. 빨래를 말리는 장소는 건조가 쉬운 기관실을 이용한다. 며칠 뒤 제작진을 육지로 데려다줄 꽃게잡이 운반선이 도착했다. 육지로 나가는 배를 보자 선원들은 만감이 교차한다. 이 아픈데 진짜 배 타는 게 싫고 고향 생각 나가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랬어. 오늘 잘 가라. 복리모는 그렇게 또다시 바다로 향했다.